정말 오랜 침체 그리고 저평가의 국면에서 답을 찾지 못했던 유통 내수주들이 최근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시장에서 웃고 있습니다. 신고가에 도달하면서 시총을 막 불려가는 종목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여기서 어느 정도 이 추세가 더 지속이 되느냐 여부일 겁니다. 이 측면에서 맞이하고 있는 설 연휴와 춘절 기대감 큽니다. 오늘 특별한 분과 함께 이 내용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리나 LS증권 연구원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명절 앞두고 요즘 유통가 너무 바쁘던데 어떠세요? 분위기 좀 달라진 걸 체감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너무 주가가 오르고 뭐 하나 좋으면은 또 그 다음 날 다른 게 좋고 뭐 이런 식으로 또 그동안 올랐던 폭과는 좀 다른 양상으로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 보니까 저희도 바쁘게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미나 연락도 많이 오죠? 네네. 요즘에 갑자기 분위들도 좀 많이 늘으셨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좋은 상황이 좀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의문들, 이제 그런 것들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수요가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구원님, 이렇게 분위기 달라진 게 몇 년 만입니까? 거의 뭐 한 10년 정도 됐죠. 네. 그럼 제가 보고 있었던 동안에는 사실 이렇게 좀 좋았던 게 2014년에 중국인 관광객들 많이 오시면서 면세점이 좋았었을 때가 이제 백화점 업체들이 면세점 같이 했었던 그런 사업들, 이제 종목들 위주로 좋았었고 그 다음에는 사실 계속 좀 내수가 침체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었다 보니까 뭐 사드 이슈도 있었고 코로나19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있었다 보니까는 좀 새 정부 바뀌고 나서 여러 가지 기대감 플러스 실적도 좋아지면서 이렇게 돌아서는 구간은 제가 유통업 본 한 15년 정도 동안에는 되게 오랜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년 만이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정말 박스권을 뚫어내면서 정말 다른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통주가 또 그 중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지금 여러 이유들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유통과의 얼굴, 그러니까 안색이 완전히 달라진 핵심 이유에는 2.9 뭐 새벽 배송 너무 많거든요. 핵심이 뭐였다고 보세요? 핵심이라고 보기에는 뭐 그동안 사실 새 정부의 이런 소비 부양 그리고 또 주식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런 돈들이 어디로 갈지 결국에 소비로 간다라는 그런 테마가 좀 작용했었던 것 같고요. 2.9는 약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이게 발렌타인데이를 이제 피크로 끝났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두바이 쫀득 송편까지 나오는 추석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편의점 업체들의 이 히트 상품의 라이프 사이클 주기를 보시면은 과거 몇 년 동안은 22개월 정도, 그러니까 히트 상품이 하나 나왔을 때 그래도 한 2년 가까이는 이제 쭉 유행이 유지가 되는 그런 양상이었다면 최근에는 이게 4개월로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두바이 쫀득 쿠키가 지금 유행한 게 거의 11월 초부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한 100일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다 보니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유통업체들이 계속해서 뭔가 옷을 바꿔 입어줘야 되고 히트 상품이나 뭐 또 유행을 주도할 만한 그런 바이럴이 될 수 있는 그런 제품들 및 뭐 콘텐츠로 계속 집객을 유도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부터 해서 좀 특이사항은 이 외국인들의 매출액이 좀 백화점 업체들에게 이제 좀 가속화되고 있다는 부분인데 그래서 실제로 지금 외국인 매출액이 분기별로 거의 7, 80%씩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고 10년 전에는 이 중국인 관광객분들이 오셨을 때 거의 대부분 면세점에서 쇼핑을 많이 하셨다면은 근데 최근에는 이제 면세점 자체가 뭔가 중국 위안화 및 달러 대비 환율로 봤을 때도 약간 메리트가 없고, 그리고 또 코로나19 이후에 약간은 좀 침체된 업황 분위기로 가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최근 또 방문하시는 곳들이 대부분 뭐 성수나 뭐 신당이나 진짜 한국 사람들이 뭐 놀고 먹고 소비하는 그런 쪽에서 쇼핑을 하고 싶어 하시고 또 놀고 싶어 하시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최근에는 이제 백화점이 소비까지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뭘 많이 구매하냐라고 봤을 때는 거의 절반 정도가 명품인데 지금 원화가 좀 약세 구간이었었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 분들이 오셔가지고 구매하시기에는 굉장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부스트가 되고 있고, 더불어서 패션 제품들 같은 경우도 뭐 최근 디자이너 브랜드라고 해가지고 뭐 무신사나 W 컨셉 같은 그런 데 입점한 여러 브랜드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화장품으로 보면은 인디 브랜드 느낌의 그런 제품들이
의류 섹터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 보는 그런 브랜드지만은 막 유행을 하고 또 새롭게 그런 트렌드에 맞아가게 이제 제품들이 빨리빨리 나오는 그런 브랜드들 위주로 또 구매를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유통업종 내에서 약간은 과거에는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안 하고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없었던 지표였지만은 최근에는 좀 떠오르고 있는 그런 지표들이 이제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네. 하나만 더 이슈가 됐던 네. 쿠팡이 쏘아올린 공이죠. 네. 쿠팡 독주 견제 이것이 이제 이제 대형마트 배송, 새벽 네, 네. 배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인 거잖아요. 네, 네. 이거는 단순 단기 정책 모멘텀으로만 보세요? 일단 가능하게 된다면은 뭐 단기적으로는 그 온라인 부분에서 새벽 배송 내용이 좀 커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기는 한데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물류센터가 아니라 점포에서 나가는 새벽 배송 그 커버 물량이 가능하게 해주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새벽에 또 피킹하시고 포장하시고 하는 또 인력들이 또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 거여서 예. 약간 매출은 늘어나겠지만 또 비용단에서 약간 들어가는 것도 분명히 좀 있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대형마트 경쟁 상황이 과거 대비 좀 완화가 되고 있는 그런 그림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업황에는 뭐 크게 나쁜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뭐 다 지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체 업황을 먼저 봤고 종목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볼게요. 조금 전 힌트가 몇 가지 나왔어요. 백화점도 이야기하셨고 편의점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나란히 이 럭셔리의 대표 주자인 백화점의 신세계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하셨고 네. 편의점에서는 BGF 리테일이 아니라 GS 리테일을 네,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하셨어요. 어찌 보면 이 럭셔리가 좋으면 편의점은 안 되고 편의점이 좋을 때는 이렇게 저소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네. 럭셔리가 안 될 때가 많았거든요. 네. 같이 목표 주가 상향 조정 이것도 하나의 트렌드인가요?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신세계 같은 경우는 지난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리뉴얼을 너무 많이 했었다 보니까 그것도 좀 본점을 대대적으로 큰 규모로 했었기 때문에 영업이 정상적으로 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었었는데요. 근데 이게 마침 이제 연말 가까이 되면서 완료가 됐고 또 외국인 분들 많이 오시면서 이제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워낙에 명품 쪽에 강점이 있는 그런 업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혜가 이제 올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신세계의 가장 좀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가 공항 면세점이었는데 이게 워낙에 이제 코로나19 사드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슈를 거치면서 왔지만 임대료는 좀 계속해서 부담이 있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업 부분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DF2 같은 경우는 철수를 하기로 결정을 해서 이제 4월 정도 되면은 영업이 종료가 될 거고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에 적자로 좀 실적에 나쁘게 작용했던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는 점을 저희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같은 경우는 그 사실 담배값 인상에 대한 얘기가 지난해부터 계속 좀 있었던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담배값 안 올린 지 좀 됐고요. 2015년에 마지막으로 올렸으니까. 그리고 또 OECD 국가들 담배값을 보시면 우리나라가 좀 싼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뭐 여러 가지로 6월 뭐 선거 전으로 약간 그런 내용들이 좀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장에 좀 얘기들이 있는데요. 뭐 저희 추정치긴 하지만 이제 그렇게 봤을 때는 그동안에 가장 이렇게 소비가 좋고 또 증시가 좋고 했을 때 좀 소비가 늘어났을 때에 대한 수혜를 편의점이 좀 덜 받는다라고 봤었기 때문에 주가도 많이 눌려 있었었고요. 상대적으로 퍼포먼스 좋지 못했고 그렇다 보니까 하반기에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가시화된다면은 좀 실적 모멘텀이 강하게 나올 것으로 이제 GS 리테일만 및 BGF 리테일 보고 있는데 근데 저희가 지금 좀 주목하는 거는 기존 점포 성장률이 BGF 리테일 대비 GS 리테일이 좀 더 상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점포를 좀 정리를 해오고 구조조정을 해왔던 부분들이 좀 더 양질의 점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약간 기존 점 신장률이 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가 저희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서 GS 리테일도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유통을 큰 틀에서 봤을 때 백화점이나 마트나 뭐 편의점 안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TP 상향 조정은 어찌 보면 개별 이슈로 이렇게 올리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유통주의 탑픽으로 포커스를 잡을 때 네네. 어떤 포인트로 이제 하반기까지 좋을 종목을 꼽으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는 상반기는 백화점, 하반기는 편의점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상반기는 지금 신세계 탑픽으로 계속해서 작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둘 다 좋기는 한데 근데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 지누스가 또 연결로 잡히다 보니까 약간의 실속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롯데쇼핑도 뭐 전반적으로 백화점은 좋지만 마트나 여러 또 다른 사업 부분이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보니까 올해 조금 더 실적의 안정성 내지는 편안함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종목은 신세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 탑픽 신세계. 그러면 지금 화장품은 조금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인데 네. 이건 실적 때문인 건지 희망적으로 하반기에 보시는 탑픽이 있으세요? 실적으로 봤을 때 뭐 좀 아직 ODM들까지 다 나온 건 아니어서 저희도 좀 기다리고는 있는데, 근데 이제 브랜드로 봤을 때 가장 LG생건이 처음으로 발표했는데 많이 안 좋았었고요.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은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보고 있는 이제 트렌드는 올해 마케팅 그 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질 것이다. 마케팅 지출이 업체별로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다이소가 5,000원짜리 화장품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학습을 시키고 있는 상황. 네. 그리고 이제는 10대, 20대뿐만 아니라 나이 많으신 분들도 다이소에서 화장품을 구매하시고 내가 그동안에 쓰던 백화점 브랜드가 아니어도 충분히 괜찮다는 거를 인식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결국에는 품질은 다 상향평준화 되었고 누가 더 재밌는 제품을 누가 더 자주 소비자에게 노출을 시키느냐가 되게 이제 구매의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마케팅을 되게 많이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브랜드 입장에서는 좀 이 마케팅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대기업들 위주로 좀 조금 더 버티기에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레는 더 갈까요? 아모레퍼시픽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모레 코스알엑스, 네네. 네. 코스알엑스 같은 경우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빨리 돌아섰고요. 그렇다 보니까 미주에서도 또 더마 화장품 에스트라가 잘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반기의 탑픽 신세계 42만 원 주셨고요. 네. 아모레퍼시픽 최근 상향 조정에서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네. 17만 원으로 네. 주셨습니다. 전략 기억해 보도록 하죠. 오리나 LS증권 연구원과 함께 유통, 화장품까지 전략 세워봤습니다.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